여러분 안녕. 자, 반갑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음악사의 이제 역사에 대해서 조금 공부했었죠? 네. 오늘은 여러분과 낭만시대의 음악가들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단연 이제 낭만주의 음악의 초창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인 슈베르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료에 보면 이제 슈베르트에 대해서 선생님이 보여줄 게 있을 텐데요. 특히 이제 그 유년기와 교사 생활, 그 다음에 작곡 활동 및 연주 여행, 또 베토벤과의 만남,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슈베르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마 자료를 조금씩 올려줄 텐데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슈베르트는 프란츠 페트 슈베르트라고 그래요. 네. 이 슈베르트는 1797년에 1월 31일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슈베르트의 유년기는 어떻게 보냈을까요? 네. 오스트리아 비인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 리텐탈이라고 하는 그런 독일의 슐레디엔의 자작농 출신이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아버지와 요리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넷째 아들로 태어나게 되죠. 자, 그는 굉장히 음악을 좋아하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는 5살 때부터 악기 교육을 받게 됐죠. 그리고 그는 7살 때부터 지역 교회에서 합창 단장인 미하엘 홀츠로부터 교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합창 단원에도 역할을 하게 됐죠. 네, 슈베르트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대한 재능이 뛰어나서나 아버지가 음악을 가르친 이유는 단순히 취미였을 뿐 슈베르트를 음악인으로 그렇게 키우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어린 시절 그는 궁중 신학원에 들어가게 됐죠. 장학생으로 입학했죠. 그래서 그곳에서 모차르트의 서곡이나 교향곡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는 특히 모차르트를 되게 좋아했고 그 다음에 베토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성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빈소년 합창단, 그런 합창단 아시죠? 네, 그런 어떤 계통의 합창단원에게도 활동을 했는데 이제 변성기가 오니까 그 밝고 깨끗한 소년의 소리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니까 그냥 여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교사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학교를 선생님으로 있었잖아요. 그 학교에 이제 교사로 근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음악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때에 바장조의 미사곡 작곡을 하게 됐죠. 슈베르트의 첫 번째 애인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둘 사랑의 사랑은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결실을 보지 못하고 그 테레제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슈베르트는 주로 부끄럽고 또 자기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남성으로 잘 나타나게 됐어요. 너무 안타깝죠? 네. 자, 그 다음에 작곡 활동하고 연주 여행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그는 1815년 18세 때에 그의 재능을 아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수백 곡의 가곡을 쓰게 됐어요. 그리고 게테의 시에 곡을 붙인, 여러분 잘 아시죠? 마왕, 그 다음에 휴식 없는 사랑, 들장미, 이런들의 명곡들을 다 작곡을 한 것이 바로 이 해에 작곡을 했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슈베르트는 나중에 자막에도 나가겠지만 슈베르트의 친구들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 수줍고 부끄럼 많은 이 슈베르트의 자기의 그 작곡을 해놓으면 그 친구들이 연주를 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음악회도 만들어주고 굉장히 유명했죠. 그래서 슈베르트 이렇게 하면은 그의 친구들, 그 친구들이 슈베르트를 사실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친구 있어요? 네. 여러분 친구들 참 중요하죠. 그 친구들 중에서도 내가 부끄럽고 잘 못하는 것들을 그 친구들이 보완을 해서 그 잘하는 것들을 막
더 잘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우리 슈베르트의 친구 같은 친구죠. 여러분 그런 친구가 많아지기를 선생님이 바랄게요. 그렇게 그 슈베르트는 친구들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또 친구네 집에서 같이 머물면서 작곡에 몰두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도움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연주회를 갖게 됐을 뿐 아니라 또 1818년에는 가곡, 죽음과 소녀, 숭어 등을 작곡하면서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죠. 또한 오스트리아에 있는 친구들 중심으로 슈베르트 피아제라는 그런 친구들의 모임을 또 가지게 됩니다. 슈베르트는 굉장히 가곡뿐만 아니라 피아노곡, 감미로운 피아노곡, 그 다음에 피아노 오중주,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숭어라는 노래 있죠. 딴딴딴 띵딴딴 딴딴딴 따디다다다다 하는 숭어, 너무너무 유명한 숭어. 그 다음에 또 현대 가곡집이 있어요. 겨울 나그네, 그 다음에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 백조의 노래. 이 3대 연 가곡집은 가곡이 한 곡, 두 곡, 세 곡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연 가곡, 여러 가곡을 3대로, 3개로 있잖아요. 만들어져 있는 엄청난 가곡이랍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을 우리는 가곡의 왕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슈베르트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베토벤과의 만남입니다. 슈베르트는 소심한 성격 때문에 쉽사리 베토벤을 찾아가서 만나지는 못했죠. 근데 그 베토벤이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가고 싶어가지고 많은 기다림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베토벤은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거의 살았거든요. 근데 그 비엔나, 베토벤이 살고 있던 그 곳과 슈베르트의 그 살았던 곳이 있잖아요. 정말 아주 동네였어요. 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슈베르트는 귀가 잘 들리지도 않는 그런 베토벤을 또 만나서 또 대화를 나누기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부끄럽고 또 용기가 없어서 못 간 것도 있지만 베토벤이 또 청력을 많이 잃어본 상태였기 때문에 또 음악적인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슈베르트는 너무너무 베토벤을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네, 그래서 베토벤이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를 때 이 슈베르트가 용기를 내서 장례위원장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슈베르트는 베토벤을 좋아하게 됐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을 때 기억나는가 모르겠는데 베토벤은 교향곡뿐만 아니라 고전파 음악을 완성을 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슈베르트는 그렇게도 베토벤을 좋아했지만 그는 베토벤의 고전파 음악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바로 베토벤이 문을 활짝 열었던 그 낭만주의 음악가가 됩니다. 슈베르트의 죽음은 참 안타까운데요. 슈베르트는 31살에 그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여러 가지 죽음의 어떤 사인을 말을 하는데 병으로 죽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정확한 것은 좀 알려지지는 않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슈베르트에 대해서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주요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텐데요. 슈베르트는 많은 가곡을 지었다 그랬죠. 그래서 별명이 가곡의 왕이죠. 근데 기악곡도 되게 많이 지었어요. 선생님이 요즘에 슈베르트 음악을 치고 있는데 정말 감미롭고 그 한음 한음마다 너무 감동적이죠. 네, 그리고 미완성 교향곡이 있는데요. 미완성 교향곡이란 것은 원래 교향곡이란 게 4악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2악장만 작곡을 하고 슈베르트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다 완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이니카르게도 4악장이어야 되는 악장이 두 악장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악의 내용은 있잖아요. 완벽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정도로 그만큼 훌륭한 작품이고 2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여러분 11회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좀 더 여러분이 11회에 대해서 그 11회가 사랑한 연인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고민하고 갈등했던 모든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생애에 더 이야기를 더 알고 싶은 친구들은 요즘에는 많은 곳에서 알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 유튜브라든지 지로 여러분께서 알아보셔서 슈베르트에 대해서 더욱 그런 알아보시고 더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슈베르트에 대해서 공부하고 굉장히 유명한 곡들 여러분 들어보면은 어디서 많이 들었던 곡들입니다. 그래서 그 곡들을 여러분 선생님이 소개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